자, 99번의 A 선택형 문제. 자, 뭐 이런 문제는 뭐 이제 A 선택형 같은 경우는 뭐 도현이가 마찬가지고 다들 알겠지만은 그냥 뭐 밑줄어법이 아니라 선택형 문제니까, 그치? 그러니까 are is의 구별하는 자체가 벌써 이미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정동사 자리는 이미 판명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 수일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자, in developing countries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뭐가 돼? investmen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너무나 쉬웠던 문제. 그 답은 i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주어가 길어지는 10가지 있잖아. 그거는 뭐 네가 수업하면서도 느끼겠지만 주어가 길어지는 10가지는 다들 알 거야. 어떤 건지. 자, 두 번, 이거는 뭐야, 그럼 결국? 얘가 명사니까 그냥 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전명으로. 그러니까 전명이 수식어가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B 자리 보면은 required와 requiring. 그러니까 문장 중간 선택형 문제에서 규칙동사 ed와 규칙동사 ing의 선택형 밑줄어법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인지를 꼭 파악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라고 하면은 답은 required가 되겠지. 왜냐면 requiring 같은 경우는 준동사 수의 역할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문장은 여기서부터. The situation becomes worse for aviation because. 자, because는 접속사가 출연을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주절일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주어 동사의 탄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접속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the amount of investment required is. 뭐가 보여?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보이잖아, 그지? 그럼 is라는 동사는 당연히 무슨 동사야? 준동사 될 수 없잖아. 얘는 무조건 정동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가 되겠고, 정동사인지 파악을 했더니 정동사가 있으니까 두 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정동사가 아닌 무슨 자리다? 준동사 자리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준동사 자리에 ed와 ing 구분인데, 자, 원래 두 번째 단계가 얘와 얘를 구분하는 자리에서 정동사가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정동사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거였는데, 정동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준동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지. 뒤에서는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100%죠. 그냥 삐그리 쓰인 과거 분사하고 ing로 쓰인 현재 분사의 선택형 문제다. 결국 뭐야? pp와 ing 구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pp와 ing 구분이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맨날 새로우면 안 돼.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구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파악은 얘가 자동사로 쓰였느냐 아니면 타동사로 쓰였느냐, 이 두 가지 구분.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의 ing냐 타동사의 ing pp 구분이야. 근데 require 동사는 쌤이 강조했던 수동태 불가능한 자동사의 종류가 아니지. 그리고 네가 혹시라도 뜻을 몰랐다고 한다면, 처음 보는 동사라고 한다면 쌤이 타동사로 간주를 하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얘는 자동사가 아니니까, 뭐를 이유는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ing와 타동사의 pp 구분. 됐나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 바로 뒤에 자리를 봐야 돼. 타동사니까 바로 뒤에 있는 단어를 보는 거야. 뒤에 있는 단어가 만약에 명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니까 답은 ing가 되는 것이고, 그지? 만약에 뒤에 명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답은 pp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가지? 자, 그러면은 보면 the amounts of investment requiring.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다?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맞잖아. 얘랑 선택하는 거 바로 다음에 정동사 is가 나왔으니까 결국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명사가 없는, 즉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연스럽게 답은 뭐가 돼? pp가 되는 거야. 그래서 required가 돼서 앞에 investment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분은 얘들아, 도현이 같은 경우는 시험 2번 남았지만 그걸 뭐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C 자리 볼게요. where or which, 역시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밑줄어법이잖아. where의 밑줄을 친 거는 관계부사 밑줄어법, which의 밑줄을 치면 관계대명사 밑줄어법. 근데 이건 대놓고서 물어봤으니까 그냥 관계사끼리 구분 문제인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답이 관계부사가 됐든 관계대명사가 됐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사끼리 구분 문제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문장의 구조만 짜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지? 자, 가서 invariably 끝났잖아요, 벌써. invariably 부사니까 제끼고요.
그 다음에 conflict 동사부터 나오네요. 충돌하다 갈등하다는. 그러니까 답은 뭐야? which. 그냥 자연스럽게 which 이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들 알겠지만 이게 고3 문제야. 고3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기대하지 마. 얘들아 이거 봐봐. our is의 선택형 문제는 좋아.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our is의 선택형인데 주어가 되게 길어. 주어가 엄청나게 긴 상태에서는 얘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간결하게 보이기 때문에. 알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밑주로법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선택형으로 나오는 건 물론 학교 내신에서는 가능하지. 오케이.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을 따질 때도 동사를 다이렉트로 한다기보다는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수로 나오는데 타동사가 쓰는데 목적어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이 조건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했을 때 완전, 불완전을 따지는 그런 문장 구성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내 말 이해가지?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